의사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검사 소견으론 암이 국소적이고 다른데 침범한 게 보이질 않고 무엇보다 환자의 폐기능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기로 최종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수술은 림프절, 폐로 가는 동맥, 폐에서 나오는 정맥, 세 가지를 드러내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폐 밖에 암이 위치해 있을 경우 사이즈 상관없이 수술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아빠는 암의 크기는 크나 다행히 폐 안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한 군데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망 위험성이 있는 수술이라는 말씀도 강조해 주셨고요. 좌하염만 드러날 경우 사망 위험성이 100% 기준 1에서 2% 정도, 드러내는 폐의 범위에 따라 퍼센트는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술 시간만은 약 2~3시간 정도 예상하며 그 전 마취하는 게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상, 그리고 수술 다 끝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의식 깨우는 시간 등이 걸린다고 하니 폐암 수술 시간은 길다면 합하여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퇴원은 상처가 아무는 기간으로 보통 실밥 다 풀고 진행하기 때문에 퇴원까지는 수술 후 평균적으로 약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수술할 때 사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염. 감염으로 인한 폐렴이 제일 위험하고, 폐는 호흡을 해야 하는데 염증이 생기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수술 환자들에겐 폐가 없는 것과 똑같고, 이 말인즉 몸으로 산소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렴 증상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수술 후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이후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난 이후엔 점차 회복되어 좋아지거나 혹은 더 나빠져서 사망에 이르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 환자가 해야 할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건 가래를 뱉는 것과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이고, 폐암 수술 자체가 다른 부위보다 통증이 엄청나다 보니 아무래도 다들 가래뱉기 또는 풍선 불기, 걷기 등 마음은 있어도 몸에서 따라오는 통증으로 인해 환자의 역할 자체가 수월하게는 어렵다고 공감도 해주시면서 그래도 스스로 꼭 하셔야 한다고 당부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크게 호흡도 할 수 있게 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고요. 두 번째는 출혈입니다. 심장에서 직접 나오는 출혈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고요. 수술 후 정맥, 동맥 등의 박리가 풀리면 대량 출혈이 나와서 금방 막을 수 없고, 따라서 몸에 있는 심장 쪽의 피가 순식간에 쫙 빠져버려서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환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본인께서 수술하실 때 더 주의하고 더 신경 써서 수술해야 하신다고요. 그리고 수술 이후 하루 정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출혈이 나오는지, 혈압은 이상이 없는지, 산소 포화도는 괜찮은지 등등 증상을 체크하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루 정도 이후 괜찮아지면 일반 병실로 이동 예정이고요. 림프절, 포함 드러내게 되면 최종 병기 확인을 위해 실제 조직 검사를 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영상 촬영물로 병기 판단을 하긴 했으나 실제 수술 이후 검사하는 것과 병기가 안 맞는 경우도 간혹 있고, 따라서 병기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 후 시행한 조직 검사 결과 나온 이후에 종양내과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며, 결과 나오고 상담 받기까진 퇴원 이유가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아빠의 월요일 입원 후 흉부외과 선생님과 상담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정리해서 올리는 오늘은 수술날도 지난 이후지만
과정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여 이번 날까지만 우선 올리는 영상이고요. 수술날에 대해선 다음 주 안으로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